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축종 30년, 한양이 온통 시끄러운 소리로 들썩이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 호조에서 3만 양이 사라졌다는구나. 3만 양이라니,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혹시 누가 횡령한 건 아닐까? 그럴 리가 있겠어. 호조는 나라의 재정을 맡은 곳인데. 하지만 사실 이 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조 참판 이연도와 그의 신복들이었지요. 이연도의 사저에서는 은밀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참판님, 이번 일로 혹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걱정 마라. 모든 증거는 이미 처리했다. 하지만 만약 감찰청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그것도 이미 손을 써놨어. 감찰청 정랑과는 이미 이야기가 끝났거든. 역시 참판님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연도가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하나 더 마련해놨지. 무슨 보험 말씀이신가요? 취설로라는 기방을 알고 있나? 네, 한양에서 가장 큰 기방 중 하나죠. 그곳에 월선이라는 기생이 있지. 그 여자를 이용하면 많은 관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지. 어떤 방법으로 말입니까? 그 여자는 원래 안동 김씨 가문 출신이야. 정유재란 때 몰락해서 기생이 된 것이지. 그래서요? 양반 출신 기생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많은 관료들이 그런 여자에게 호기심을 보이거든. 아, 그래서 그 기생을 통해 관료들의 약점을 잡으시려는 거군요. 정확히 맞췄네. 이미 몇몇 관료들이 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 한편 금강산 표의사에 기거하는 해능대사는 범상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성균관에서 한문을 익혔고 현 임금이 세자 시절 잠시 사부 역할을 했던 특별한 인연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의 제자 도연 역시 출가 전에는 성균관에서 수학하며 과거에 급제했던 인재였지만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세상의 뜻을 잃고 출가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표의사의 전직 관료 출신인 성진이라는 사내가 찾아와 은밀히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호주에서 관료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관가 내부에도 연루된 자들이 있어 함부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해능대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고 마침내 제자 도연을 불러 중대한 임무를 맡기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도연아, 너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고 한다. 무슨 임무입니까, 스승님? 요즘 한양에서 호조 돈이 사라진 사건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느냐?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뒤에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도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떤 음모 말씀이신가요? 일부 관료들이 체계적으로 나라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돈으로 더 큰 일을 꾸미고 있다고 한다. 더 큰 일이라니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나라의 근간을 흔들 만한 일일 것이야. 그럼 관가에 신고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해능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 관가 내부에도 그들과 한통 속인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 저희가 말입니까? 아, 그렇다. 승려라는 신분은 의심받지 않는 좋은 위장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스승님, 저는 그런 일에 경험이 없는데 어찌? 걱정하지 마라. 한양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누구 말씀이신가요? 박정이라는 종사관이다. 그는 청렴한 관리로 유명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고 있어. 어떤 분이신가요? 어려서부터 정의감이 강한 인물이지. 아버지가 탐관오리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후 반드시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일념으로 관직에 나아간 사람이야. 그런 사연이 있으시군요. 하지만 관료 사회에서 홀로 정의를 추구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른 관료들이 박정, 자네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지라고 말해도 저는 제 소신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답하는 그런 사람이지. 존경스러운 분이시네요. 그래서 이번 호조 사건도 반드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양에 가서 그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상대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취설루라는 기방에 특별히 주의하거라. 기방을 왜 주의해야 합니까? 그곳이 그들의 음모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거든. 며칠 후 도연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한양에 도착한 첫날 우연히 종로에서 소동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한 여인이 몇몇 사내들에게 쫓기며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이연아, 어디로 도망가려 하느냐? 돈을 갚지 못하면 기방에서 나갈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라. 그때 도연이 여인을 보호하며 나섰습니다. 시주들이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스님께서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렇게 여인을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연이 빚을 갚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도연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빚이 있으신 겁니까? 저는 월선이라고 합니다. 기방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빚이 더 있다고 하면서 저를 몰아세우지 뭡니까? 얼마나 되는 빚입니까? 근자 10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어요.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네,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도연이 은자를 내주자 사내들이 물러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취설로에서 일하시는 분입니까? 월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우연히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서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곳을 떠나려고 해요. 무슨 이유가 있으시오? 월선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이상한 일 말씀이신가요? 고위 관료들이 자주 와서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들어보니 나라돈에 관한 얘기 같더라고요.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기방 주인 황 씨가 그들과 무슨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관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연도라는 호조 참판이 자주 와요. 그리고 감찰청 정랑, 김수도 함께 오고요. 이연도라고요? 네. 그분이 가장 자주 와서 다른 관료들과 만나요. 도연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월선 시주, 혹시 시간이 되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왜요? 스님께서 그런 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제가 그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라니요? 스님께서요? 네,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월선이 도연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스님께서도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잠시 뒤 인적이 드문 마을 뒤편에 있는 정자로 자리를 옮긴 후 월선은 자신의 신상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도연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무엇을 말입니까? 도연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저를 기생이라고 무시하거나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으시잖아요. 도연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저를 더러운 여자로만 봐요. 하지만 도연님은 처음부터 저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월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언제 다시 누군가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런데 도연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도연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월선 시주, 그리고 저도 그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거든요. 매일 밤 그런 더러운 이야기들을 들어야 하고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자들의 시중을 들어야 하고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런 고생을 혼자서 견뎌오셨군요. 그 순간 둘 다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요. 저는 원래 안동 김씨 가문 출신이었어요. 안동김 씨라면 명문가가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정유재란 때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남편은 의병으로 나가 전사했고 시부모님도 병으로 돌아가셨죠. 그런 고생을 하셨군요. 월선이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거든요. 대문 앞에 걸려있던 우리 집 현판, 마당에서 뛰놀던 강아지, 남편이 새벽마다 읽던 책소리, 모든 게 꿈이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렸지요. 도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2년 동안 온갖 일을 하며 떠돌아다녔어요. 바느질도 해보고 남의 집에 들어가 한여일도 해봤지만 처음에는 제가 양반가 출신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견디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배가 고프면 자존심도 무너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언젠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었는데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기방까지 오시게 된 거군요. 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방에 들어온 후에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으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을 보게 되셨군요.
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저보다 더 비겁하고 추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적어도 저는 남을 해치지는 않았거든요. 도연이 월선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월선 시주는 정말 강한 분이시군요.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도연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이연도 참판이 다른 관료들과 만날 때마다 큰 주머니를 가져와요. 그 안에 뭔가 무거운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돈일까요? 아마도요.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3만 양, 5만 양 이런 말들이 자주 나와요. 그런 큰 돈이라니.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들이 어떤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 말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준비가 끝나면 이런 말들을 해요. 도연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군요. 그래서 저도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월선 시주, 혹시 더 구체적인 증거를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증거 말씀이신가요? 문서나 장부 같은 것 말입니다. 월선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어떤 방법입니까? 이연도 참판이 술에 취하면 항상 자신의 방에 중요한 것들을 보관한다고 자랑해요.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다면 뭔가 찾을 수 있을 수도. 그렇군요. 하지만 제가 참판의 방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런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곳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도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증거가 필요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월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월선 시주,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아,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연도 참판이 가끔 박정이라는 종사관을 욕하는 걸 들었어요. 도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박정 종사관을요? 네. 그 사람이 자꾸 수사를 하려고 해서 방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박정 종사관이 이미 이들을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런 것 같아요. 도연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박정 종사관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아직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도연이 박정 종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 종사관님. 저는 금강산 표은사에서 온 노연이라고 합니다. 박정이 도연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아,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신 그 스님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미 제가 올 것을 알고 계셨군요. 네, 해능 대사께서 미리 편지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의외입니다. 무엇이 의외라는 말씀이신가요? 해능 대사께서 편지에서 믿을 만한 제자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스님께서 이렇게 젊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도연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스님께서 범상한 분이 아니시더군요. 성균관에서 수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박정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아시겠군요. 네, 각오하고 왔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종사관이라고 해도 호조 참판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박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연도 참판 주변에는 그와 한통속인 관료들이 너무 많소. 제가 뭔가 움직이려고 하면 금세 소문이 나서 오히려 방해만 받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스님 같은 분이 계시면 그들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호조 사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겠군요. 박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문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하신가요? 이연도 참판이 실제로 돈을 빼돌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취설루라는 기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취설로요. 그것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나요? 도연이 월선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그 기생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우리의 움직임을 눈치챌 수 있으니까요. 며칠 후 박정 종사관과 도연, 월선이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월선, 당신이 본 것들을 자세히 말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연도 참판이 감찰청 정랑 김수와 함께 와서 월선이 자세히 증언하자 박정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더 큰 음모군요. 어떤 음모 말씀이신가요? 만약 그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고 있다면 분명히 무슨 큰 일을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혹시 어떤 일일까요? 글쎄요. 정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세와 결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일이라니. 어쨌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월선, 혹시 그들의 은밀한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있을까요? 며칠 후에 큰 모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모임입니까? 평소보다 많은 관료들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고. 박정과 도연이 서로 바라봤습니다. 그 모임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을런지? 물론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 월선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해보겠어요. 정말 괜찮겠습니까? 네, 이미 각오했어요. 그날 밤 월선은 취설로로 돌아갔는데 기방 주인 황 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월선이 돌아왔구나. 네, 다시 왔어요. 잘했어. 그런데 며칠 후에 중요한 손님들이 오실 예정이야. 어떤 손님들인가요? 이연도 참판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료분들이지. 그날은 특별히 더 잘 대접해야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선아, 너는 특별히 이연도 참판님을 모시도록 해. 저 말입니까? 그래, 참판님께서 내가 양반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관심을 보이시거든. 월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험이었거든요. 며칠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취설로에는 평소보다 많은 관료들이 모였습니다. 자, 오늘 모인 이유를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드디어 우리의 계획을 시행할 때가 왔다. 참판님, 정말 준비가 다 된 것입니까? 물론이다. 지금까지 모은 돈만 해도 10만 양이 넘는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0만 양이라니 엄청난 돈이군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이연도가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청나라와 내통해서 조선을 속국으로 만드는 거다. 뭐라고요? 정확히는 우리가 청나라의 앞잡이가 되어서 조선을 다스리는 것이지. 그런 큰 일을 생각하시다니 역시 이 참판이십니다. 이미 청나라 측과도 연락이 되어 있소. 다음 달에 사신이 올 예정이고 그때 최종 계약을 맺을 것이오. 그때 월선이 방 밖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다가 너무 놀라서 손이 떨렸는데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팔아먹으려는 매국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도연님께 전해야 하지? 월선이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월선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 안의 대화가 갑자기 멈췄거든요. 지금 뭔가 소리가 나지 않았나? 저도 들었습니다. 월선은 숨을 죽이며 벽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요. 분명히 밖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연도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월선은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지만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이대로 들키면. 그때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은 마지막 순간에 차를 들고 있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이연도가 나왔고 월선과 마주쳤습니다. 월선아,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었느냐? 저는 차를 가져다 드리려고. 차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문 밖에서 서성거렸다는 말이냐? 죄송합니다. 이연도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월선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우리 이야기를 들었느냐? 아니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정말이냐? 네, 정말입니다. 이연도가 월선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우리 이야기를 엿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여기 묶어두고 나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지. 한편 월선과 소식이 닿지 않아 월선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안 도연과 박정희, 취설로로 급히 향했습니다. 스님, 빨리 가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취설로에 도착했을 때 이미 관료들의 모임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월선은 어디 있을까요? 아마 지하에 있을 겁니다. 그들이 지하로 내려가자 결박당한 월선을 발견했습니다. 월선 시주, 도연님, 박정 종사관님. 빨리 풀어드리겠습니다. 도연이 월선을 풀어주는 동안 박정희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 뭔가 문서들이 있군요. 어떤 문서들입니까? 이건 청나라와의 비밀 협약서군요. 정말입니까? 네, 이것만 있으면 그들의 모든 음모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소.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가 여기 있느냐? 이연도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박정 총사관, 당신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이연도 참판, 당신들의 매국 행위를 저지하러 왔습니다. 매국 행위라니 무슨 소리요? 이 문서가 증거입니다. 박정희 청나라와의 협약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당신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들을 모두 잡아라. 안 됩니다. 도연이 월선을 보호하며 저항했습니다. 스님까지 이런 일에 끼어들다니. 나라를 배신하는 자들을 그냥 볼 수는 없습니다. 좋다. 모두 처치하라. 이연도의 부하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들며 달려들었습니다. 월선 시주, 제 뒤로 피하시오. 도연이 월선을 보호하며 막아섰지만 상대는 너무 많았습니다. 이놈 땡중아.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한 사내가 칼을 휘두르며 도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연이 간신히 피했지만 옷이 찢어졌지요. 도연님, 월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정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숫자에 밀려 점점 밀리고 있었지요. 박정 종사관, 이제 끝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때 이연도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월선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두 그만. 이 여자의 목숨이 아까우면 당장 멈춰라. 이연도가 월선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월선 시주, 도연님, 오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월선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이 여자를 살리고 싶으면 그 문서를 모두 내놓아라. 참판의 말에 도연과 박정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는데 이제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았지요. 어떻게 하지? 문서를 주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텐데. 하지만 월선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군사들이 급히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지? 저 소리는? 이연도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만! 갑자기 관군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왕명을 받고 온 금영 장교들이다. 이연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왕명이라니 무슨 일입니까? 이연도, 너는 매국노 혐의로 체포한다. 매국노라니요. 무슨 근거로? 금이영 장교가 문서를 내보였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청나라와의 비밀 서신, 횡령한 나랏돈의 행방,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 이연도와 그의 일당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참판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도 모르겠소. 분명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박정희 금이영 장교에게 말했습니다. 장교님, 이 문서들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정 종사관, 덕분에 큰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을 알고 오셨습니까? 사실은 며칠 전부터 이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서 급히 온 것입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건가요? 일부는 알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박정 종사관과 스님, 그리고 월선 기생 덕분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월선 시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며칠 후 이 사건은 조선 전체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연도 일당이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다니 정말 끔찍한 일이야. 그런데 그 사건을 해결한 사람들이 누구래? 박정 동사관과 어떤 승려, 그리고 기생이라고 하던데. 기생이 나라를 구했다니 참 신기한 일이군. 한편 도연과 월선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월선 시주, 이번 일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연님도 마찬가지예요.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도와주셨잖아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연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도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세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요? 월선 시주를 만나면서 제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감정 말씀이신가요?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도연님, 하지만 저는 승려입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월선이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연님,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입니까? 네, 도연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요. 하지만 제 신분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도연님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분이세요. 도연이 오랫동안 고민하던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월선 시주, 만약 제가 환숙한다면. 환속이요? 월선이 깜짝 놀라며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네, 승려를 그만두고 평범한 사람이 된다면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도연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스님께서 그런 큰 결정을...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스님께서는 부처의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도연이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 처음에는 세상의 절망에서 출가했어요. 가족을 모두 잃고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도망치듯 절에 들어갔지요. 그랬었군요. 하지만 월선 시주를 만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깨달음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월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님, 그리고 저는 시주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처님께 죄송스럽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도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라는 것을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하지만 스승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월선 시주,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큰 결정을... 월선 시주, 제게는 당신이 부처님보다도 소중합니다. 도연님,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깨달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월선이 도연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도연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날 대나무 숲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도연은 월선을 부드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월선의 피부는 복숭아꽃처럼 연분홍빛으로 물들었고 옷구름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두 사람의 마음도 하나가 되어갔지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사랑은 마치 거북이가 목을 조심스럽게 내미는 것처럼 수줍었지만 꿀단지가 엎어지는 것 같은 달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 표은사로 돌아가 해능대사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승님, 저는 환숙하겠습니다. 환속이라고? 갑자기 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이냐? 진정한 자비는 절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능대사가 오랫동안 도연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확신하는 것이냐? 네, 확신합니다. 그 여인 때문인 것이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월선을 사랑하게 된 것도 이유 중 하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 말이냐? 교육입니다. 백성들에게 올바른 학문을 가르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해능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입니까? 내가 정말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환속했다고 해서 방탕하게 살면 안 된다. 당연히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한다면 그에게도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한다. 알겠습니다. 좋다. 그럼 이제 가거라. 도연이 저를 떠나 월선에게 돌아왔습니다. 월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말 환숙하신 거예요? 네, 이제 저는 평범한 도연일 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까요? 서당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저도 한학을 배웠으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도울 수 있어요. 두 사람이 혼이 난 후 성균관 근처의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저 선생이 원래 승려였다면서? 네. 그리고 부인이 기생 출신이던데. 하지만 도연의 실력과 인품을 확인한 후에는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당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두 사람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글쎄요. 의미 있는 이름으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의로울 의자를 써서 이주는 어떨까요? 좋은 이름이네요. 우리가 추구했던 정의를 이어받으라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두 사람의 행복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 몇십 년이 지난 후 도연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였지요. 부인, 먼저 가게 되어 미안하오. 무슨 말씀이에요? 저도 곧 따라갈게요. 우리 정말 행복했지요. 네,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운명이니까요. 그날 도연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개인의 행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한다. 신분이나 출신보다는 인품과 능력이 더 중요하다. 정의를 위해서는 때로는 큰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이 도연과 월선이 후세에 남긴 교훈이자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